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 3월 30일 오후기를 비워놓고 증거조사하기로 했었는데 고기일에 가능하시면 한기를 증인이 조금 더 나오셔서 증언을 마저 마무리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사실 피고인 측에서 이 증언을 좀 끊어서 하셔야 되고 중간에 기간이 좀 많이 떠서 조금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뭐 7시 정도까지 뭐 진행해서 이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질문 준비하신 분량으로 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6시 정도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뭐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뭐 6시 반 전까지는 최대한 조금 이게 단락 지을 수 있는 매듭 지을 수 있는 범위까지 쭉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한번 끊고 그리고 나서 3월 30일에 한 번 정도 더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증인도 혹시 3월 30일 오후에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나요? 예, 원하시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 좀 증인 신문이 생각보다 사실 검사님께서 90분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을 준비를 좀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측에서 물어보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오늘 너무 뭐 밤새까지 진행할 정도 그렇게 진행하는 건 조금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 6시까지 기본으로 꽉 채워 진행하고요. 그때까지 진행하는 현황을 봐서 변호사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 뭐 그 분량이나 이런 데서 매듭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끊어 주시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3월 30일 날 오후에 이어서 마저 진행하고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검사님 진행할까요? 진행하시죠. 예, 저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문사항대로 진행을 하기 이전에 주신문이 워낙에 방대한데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먼저 들어갈게요. 주신문 75항과 관련돼서 정무직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원장님실에 들어가 보니까 TV가 켜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제가 하나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한번. 이게 원장님실 집기하고 TV 설치되어 있는 그림 맞죠? 네. 지금 보시면은 원장님실은 이제 원탁에 소파인가요?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TV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안 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네 자리에 이제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당시에 TV는 원장님이 또 회의할 때는 소리도 안 켜고 또 원장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보실 상황도 아니었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TV는 켜져 있는데 화면을 못 보셔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 소리도 무음으로 하고 예.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맞죠? 네. 예. 그다음에 129항과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129항에 보면 12월 6일 날 정보위에 가실 때 원장이 비서실을 통해서 정보위에 간다는 걸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비서실에서는 속보 뜨는 걸 보고, 그러니까 홍 장원 1차장이 정보위에 가는 기사가 연합뉴스니까 속보에 떴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장님 보좌관들한테 체크를 해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셨고 어디 가셨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정보위에 홍 차장께서 이렇게 가실 때 원장님으로부터도 막 전화가 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많은 사람으로부터도 막 전화가 오고 원장님으로부터 전화도 왔는데 원장님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정보위 가신 게 맞나요? 비서실 직원이 많은데 예. 그 비서실 직원들이 다 알 수는 없고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답했습니까? 저는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하던가요?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것 같았는데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비서실장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원장님도 궁금하니까 전화를 계속 넣었는데 증인이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알았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그 비서실장 통해서 원장님께 정보위원장이 불러서 국회 간다고 전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의 직원들이 꽤 많은데 많은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비서실장한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은 본인이 정보위에 출발하기 전에 비서실장에게는 국회로 들어간다. 네, 라는 얘기했습니다. 것을 예. 얘기를 하고 통상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기가 좀 어려우면 비서실장 통해서 대신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고해라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본인이 이동하는 중에 혹시 국정원장이 본인에게 전화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글쎄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번 통화 내역이 있습니까? 예, 통화 내역이 있어요. 통화 내역이 있습니까? 근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네, 전화를 증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 가면서 그러니까 정보에 전화가 여러 통화가 오는데 맞아요. 예. 전화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다른- 받았다가 정보에 가서 뭐를 얘기할까 차 안에서 이렇게 메모 정리하느라고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다음부터는 전화가 여러 군데서 많이 예. 왔었기 때문에 그때 국정원장님도 전화를 한 건데 예. 안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른 일을 하느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국정원장님 전화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66항 주시면 66항과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인형과의 통화를 들으면서 이거는 뭐 이제 민감하다, 좀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건 뭐 친위 구데타가 아니냐, 친위 구데타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 전에 조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그 시간이 지나서 유추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아, 나중에 스토리를 그냥- 풀 스토리를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 이게 대통령이 친위 구데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여인형 통화 받고 원장님한테 독대 보고를 할 때까지는 그런 판단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을 못. 일단 당시 14명으로 불렀던 체포자 명단을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는 행위가 않는데.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구데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막 확장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예, 아니었잖아요. 그건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항과 관련돼서 이제 오보에 관해서도 그 검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 재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요. 근데 증인의 취지는 결국은 그 국정원장께서 오보라고 하는 답변을 원하시니까 그냥 오보로 하자. 그래서 오보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면도 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피고인,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 기사 그거 오보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셨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증인께서 오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는 오보죠. 그래서 오보죠. 오보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조선일보 기사가 어떻게 되는데 제가 다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오보죠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오보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듣고 나서 네. 피고인이 이제 결국은 국정원에서도 이제 피지를 내라 그래가지고 피지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보라고 조선일보 그 기사는 이제 오보라고 그런 저는 식으로. 원장님께서 피지를 내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실지 몰랐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이제 나중에 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증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미리 피지를 내려고 증인한테 뭐 유도성 질문으로 물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가지고 원장님은 12월 6일 날 정보위에 가서 그 홍 차장께서도 오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진짜 증인이 오보라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정보에 가서도 오보라고 이렇게 정보위원들한테 보고한 거 아닌가요? 12월 6일 사항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2월 3일 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맥락을 보고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럼 원장님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증인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나중에 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국정원에 그 저한테만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하셨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 제가 알려- 알기로는 나중에 알게 된 나중에 거지만 알려진 1시간 후에 거잖아요. 기조실장에게도 전화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증인이 변호인한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피고인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네. 사실관계만 딱딱 아닌 것만 짚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증인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변호인도 일단 그 사실관계 질문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주신문 177항인데 이거는 잘 모른다고는 하긴 했는데 그때 증거 기록 이 527번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거 한 번만 더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순번 다시 한번. 네, 그 527번 증거 기록 2권 527번 527번 별건 국조기에서 16권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그 서명 날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위원들. 예예. 예, 저희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아까 527번 별건 16권 9쪽 이하로 돼 있고요. 서류 제출 요구서 왜 그렇게 예. 그 국회의원들 명단이 있었던 거 그거 아마 다시 한번 제시 희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주신문에서는 국힘의원들만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서명을 받은 것처럼 물어봤어요. 근데 증인은 이제 이 관계에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모릅니다. 예. 근데 이건 요구위원 명부거든요. 근데 검사님이 오해를 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건데 그 혹시 그 다음 528번 목록은 가지고 계시나요? 준비를 안 하셨으면 제가 그냥 질문으로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에 보면 CCTV 영상을 국힘의원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제공을 하면서 사인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관계도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재판장님, 이거는 177항 문헌대로 저희 질문 취지가 요구했던 위원들을 국힘 소속 그렇습니까? 위원으로 예, 저희 문헌 취지대로 그러면 물어봤던 예, 제가 것으로, 오해를 예. 했습니다. 예, 혹시 또 그 이 CCTV를 부분은 요구한 부분은 국힘 소속 위원들이 맞고 근데 변호사님 이거는 말씀하신 걸 보면 그리고 나서 제공이 예. 될 때는 예, 여야를 당연히 안 그럼- 가리고 다 예, 제공됐다. 그건 당연히 그 취지를 이제- 아마 강조해서 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같으니까요. 네, 네. 그 정도 짚고 네, 넘어가시죠. 그 정도 짚고 이제 신문사항대로 가겠습니다. 우선 그 방첩사를 도와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를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증인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증인의 진술이 유일해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어서 증인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문을 하게 되었으니까 뭐 다소 중복된 신문이 있다거나 증인을 좀 뭐 불쾌하게 하는 그런 신문이 있더라도 좀 널리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사 일시에 관해서 특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날짜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아까 전에 저기 변호사님 아니 검사님께서 근데- 처음에 할 때 한 게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날짜를 특정을 하려고 하냐면요. 아까는 막 그 증거 기록이 막 뒤죽박죽이로 돼 있는데 그거대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증인이 2024년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죠. 12월 11일 날. 네.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국수본에서 조사를 받았죠. 경찰. 그러니까 국수본 그게. 예. 그리고 2월 4일 날 2025년 2월 4일, 2월 20일 날 헌재에서 증언을 했죠. 지금 제가 다이어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20 정확하게 즉답하게 그러니까 해를 넘겨가지고 모두 확인 이거 다- 되실 예,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7월 6일 날 특검에서 조사받고 또 7월 9일 받고 9월 2일 받고 9월 11일 받았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11월 13일하고 11월 20일 날 그 내란 우르머리 재판에서 증언을 하셨죠. 네. 아까 대통령 통화와 관련돼 가지고 몇 마디 물어볼게요. 이건 이 통화 내역 정리표를 그래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12월 3일 그렇게 세 차례 또 4일 이제 통화는 안 하고 증인이 잘못 눌렀다고 하는 그런 통화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화 내역이 2번 항에 보면 증거 목록 1 8번 홍장호 비아폰 화면 저장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하고 같죠? 거기도 통화 기록, 통화 시간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은 네. 거죠? 예.
사망하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 비화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통화는 전혀 없다고 하셨죠? 네. 예,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1번 통화하고 관련돼서 뭐 아까 주신문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 2번 통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번 통화는 그 8시 22분에 20초간 이제 통화를 한 건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좀 박스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워딩, 대통령 워딩하고 증인의 워딩하고. 근데 아까 주신문에도 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원장이 부재 중이니 국정원 잘 챙기라 이런 취지의 말씀은 듣지 못했다 그러신 거죠? 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어떤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저 대통령이 어떤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초기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장이 부재 중이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요? 아니요, 대통령.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증언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어요? 별일 없지. 그것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별일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주로 예. 증인이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만 통화 되게 했다. 잘 하고 있어라. 예. 뭐 그런 얘기하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항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비어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부터 그날 이제 직접 전화가 와서 매우 놀랐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 있으니 되게 이랬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전화했지? 그게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 증인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질 같은 거는 예상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7번 물어보겠습니다. 3번 통화. 아까 22시 53분경에 통화했던 내용인데요. 1분 24초. 그것도 한번 박스를 좀 보시겠습니까? 대통령 워딩하고 증인 워딩하고. 뭐 주신문에서 다 나왔고 대통령 워딩에 대해서도 주신문에서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학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증인의 발언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대통령도 뭐 이제 방첩사를 도라는 부분이 이제 뭐 좀 언급이 돼 있긴 한데 그 취지가 증인이 말하고 하는 취지하고 좀 달라요. 근데 대통령이 그 증인이 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게 맞다는 거죠. 증인은. 예, 그렇습니다. 8항 물어보겠습니다. 저 당시에는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는 거로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 후에 이제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증인에게 저런 걸 지시할 거면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피고인이 저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인은 생각하시나요?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그건 전 모르죠. 모른다. 그 이하는 생각하기. 혹시 그러면 뭐 피고인한테 저런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저렇게 민감한 지시를 왜 증인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9월 2일 날 특검 조사에서 보면 증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이유는 증인이 추정하기로는 과거 자승 스님 건 그게 이제 2023년 11월 29일경에 자승 스님이 분신해서 돌아가신 일 그걸 말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야간에 국정원 조사 인력 70 내지 80명을 긴급히 동원해서 신속하게 대공 용의점을 확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하신 사실이 있나요? 예,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한 겁니까? 자승스님 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공영위점 등을 수사를 해보라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이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당시 국정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복명을 했었습니다. 복명을 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피고인이 국정원장이 되기 이전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증인이 그 전임 김기현 원장 그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네. 때였죠. 10이랑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같이 12월 3일 그 밤 9시 13분경에 대통령 직무실에 입실을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조태영 원장에게 서울에 있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태열 원장이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조태열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원장이 국내에 없는 거로 착각했던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증인에게도 아까 1번하고 2번 통화를 했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12항. 증인은 그 정무직위가 끝난 후에 원장에게 독대 보고할 때도 이제 뭐 쭉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또 뭐 쭉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원장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죠? 그런 얘기는 증인이 아까 뭐 추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 원장이 미국 출장을 가지 않은 걸로 그럼 알았다면 증인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통상 국정원장님께 전화를 하지 예. 그 밑에는 일차장에서 전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원장이 미국에 출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증인한테도 전화한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 예, 여인형과의 통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항. 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2번 통화니까 대통령으로부터 20시 22분경에 통화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TV를 통해서 22시 27분경에 비상계엄 담화를 발표하는 걸 시청했다고 그러셨죠? 시청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기하라고 했구나라고 아까 이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선호 이제 그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김선호 차관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진술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까 여인영 사령관이 뭐 비상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앓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전화를 하셨다 그런 얘기신가요? 아까 주신문에서도 얼핏 그렇게 진술하셨죠. 혹시나 뭐 알 수 있을까 해서 국방부나 방첩사나 예. 그리고 아까 22시 46분경에 이제 여인영으로부터 다시 이제 리콜 백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여인영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시하면서 전화기 만들고 다른 일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서 증인이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그 무얼 뭐 시키고 뭘 한다는 걸로 증인이 이해를 했어요. 비상계엄 이미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증인이 되게 좀 피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16강 물어보겠습니다. 16강 그 여인영 사령관은 평소에 뭐 자주 이렇게 전화 소통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나요?
아닙니다. 예,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7항. 아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22시 53분, 그러니까 3번 통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 원장님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 공간에도 가봤다.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3번 통화는 원장 공간에서 받으신 거죠? 네. 만약에 3번 통화를 받기 전에 원장이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대통령부터 전화 온 거를 보고하려고 원장을 찾으신 건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국정원장 관사까지 갈 때는 이제 비상계엄이 됐으니까 이미 반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동 지침 같은 걸 받고 원장님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상계엄 발령됐다는 거하고 네. 또 대통령부터 내가 전화를 받고 중요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걸 보고하려고 네, 그런 찾으셨다. 명도 있었을 겁니다. 19항. 이제 대통령은 3번 통화 후에 22시 58분 또 23시 06분 연이하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예, 전화 걸어보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바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까 주신문에서 얼핏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방첩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니까 그런 방첩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싹 잡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방첩사와 관계된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 후반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와라고 했더라도 일단 피고인에게 그런 통화를 먼저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방첩사에 무엇을 도우라는 건지 통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 원장님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긴급하게 지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첩사령관한테 일단 먼저 확인해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0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두 통화를 통해서 증인은 결국 여인으로부터 이제 그 첫 번째 통화에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사하고 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제 명단을 불러주는데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이라 끊었다가 이제 통화 관계를 확인해 봤던 건데 결국 이제 비어폰으로 통화가 안 되니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명단을 이제 불러줘서 받아 적었고 또 마지막에는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해 주세요.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셨죠? 네. 21화. 한편 증인은 3번 통화를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22시 58분경에 이제 여인영과 1차 통화를 하고 다시 23시 06분경에 2차 통화를 하기 중간에 23시 01분에 피고인과 1분 45초간 통화를 했어요. 네. 아까 주신문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네. 당시 무슨 통화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그 원장님께서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씀이셨고, 제가 급하게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원장님 찾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22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두 번 이 질문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두 번 통화와 관련돼서 2024년 12월 6일 정보위 보고 또 2024년 12월 11일 검찰 조사, 2024년 12월 15일 국수본 조사, 그리고 2025년 2월 4일 헌재에서 증언할 때까지 두 번 통화가 모두 원장 공관 앞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네. 그러다가 2025년 2월 20일 헌재 증언에서부터 이제 진술을 바꾸셨죠. 네. 예. 그 9월 11일자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2월 20일 헌재 출석 전에 증인이 동선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에 CCTV 영상 공개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증인이 24년 12월 11일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CCTV를 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서 통화 내역과 맞추어 동선을 진술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시 58분 여인형과 통화할 때는 국정원 공간에서 피고인을 찾지 못하고 국정원 본청으로 돌아와 건물 내에서 통화를 했는데 옆에 한 보좌관이 있었고 23시 01분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1차장 사무실로 이동 중인 복도였거나 사무실에 막 도착한 때인 것 같고 23시 06분 여인형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을 때는 1차장 사무실에 혼자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12월 11일 또 12월 15일 조사는 뭐 착오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2월 4일 헌재 증언시까지도 그런 주장을 유지한 거는 어떤가요? 왜? 왜냐하면 그 12월 달에 조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다만 그 이후에 공개되는 CCTV가 객관적인 물증이다 보니까 그 물증인 CCTV 공개와 맞추어 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다시 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CCTV 영상 공개가 증인의 기억을 비로소 이렇게 재생시켜서 기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쳤다. 네. 2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7항 다시 그 여인형 통화로 돌아가서 증인은 여인형이 명단을 불러줄 때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받아 적을 때는 수첩을 어디다 놓고 한 손으로는 이제 통화하면서 받아 적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터에서는 이제 주차된 증인의 차 옆에서 작은 수첩에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월 11일 검찰 조사에서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소가 증인의 집무실이었다면 명단을 받아 적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장소를 처음부터 헷갈릴 수는 없어요. 특히 왜냐하면 공터에 주차된 차 옆에서 받아 적었다면 한 손으로는 통화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필기를 잡고 수첩을 뭐 차 본네트나 뭐 이런 데 그대로 올려놓고 적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헷갈릴 수는 없는데 CCTV를 보지 않아서 그런 중요한 기억을 통화 내역에 동선을 맞추다 보니 장소를 틀리게 얘기했다면 뭐 증인의 다른 기억도 진술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하여튼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여인형과의 1차 통화와 2차 통화 사이에 국정원장과의 통화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 두 통화는 또 연결되는 통화로 보기도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증인의 초기 진술에서 보면 그 이제 검찰하고 국수본 진술 그 초기 진술에서 보면 22시 58분 통화는 여인형이 휴대전화기만 들고 다른 일로 바빠서 통화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 다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면서 그 위 이제 1차 통화, 2차 통화 내용을 23시 06분 통화에서 한 번에 통화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맞죠? 그건? 예, 그 상황과 관련된 부분 여러 번 차에 걸쳐서 네.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진술도 결국은 2월 20일 날 동선에 관한 것과 함께 이제 진술을 바꾸신 건 맞죠?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이어진 통화라고 이렇게 진술을 바꾸신 건 맞죠? 2월 20일 날 헌재 증언서부터. 아닌가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예. 그 CCTV를 보고 나니까 약간 기억에 있어서의 정정한 필요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 30번 물어보겠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동선에 관해서는 증인이 뭐 혼돈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봅시다. 그렇지만 여인형과의
첫 번째 통화와 두 번째 통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원장의 통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쉽게 이렇게 혼동할 거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 30이랑 만약에 두 통화 사이에 그 원장하고의 통화가 끼었다면 피고인에게도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또 이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방첩사를 지원해 싹다 잡아들이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던 거고 또 방금 여인원과 통화를 하면서 위치 파악과 함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받아 적으려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통화를 이어서 해야 했는데 그러면 원장과의 통화에서도 지금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 받고 방첩사령관과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에 원에 가서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평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만날 정무직 회의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만 그 12월 6일 정보위 보고를 하신 이후에 김병기 그 의원이 브리핑한 내용은 그 알고 계시나요? 그 네.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 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 뭐 따로 이렇게 제시해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박스 안의 내용을 좀 잠깐 좀 보시겠어요? 증인이 이제 그 보고했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굵은 것이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선배님이 이걸 도와주세요. 체포자가 나가 있는데 소잡해하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친 부분에 보면 이재명 의원식 쭉 이렇게 명단을 불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전화가 안 됐다가 11시 6분경 3차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영인왕과 통화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억나시죠? 그렇게 네. 그 33항 물어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증인의 2024년 12월 11일 검찰 조사나 12월 15일 국수본 조사보다 빠른 시점에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면 증인이 정보위 보고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 건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뭐 어떻게 얘기할 거 정도는 뭐 생각을 했겠죠. 증인은 12월 6일 그 10시 43분경에 조선일보 기사 아까 그 기사가 나간 후에 11시 8분경에 정보위 그 신성범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보위 가게 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네.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뭘 보고해야 할지 정리했다고 했는데 예, 메모에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맞죠? 예. 그때 중요한 사항만.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만 정리한 게 아니고 종이에다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메모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냥 메모지 한 장 정도였습니다. 한 장? 한두 장 정도? 아니 근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네. 그 변호인 측에서 김용현 사건 증거 순번 583번 해가지고 자필 메모 스캔 출력물 6장 명단 포함 기록 5375번 5375에서 5379면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질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보에 가면서 정리했던 메모가 그 메모 아니에요? 5장짜리.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네. 그 그때 윤석열 그 재판에서 뭐 그런 메모가 제시됐던 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필 메모 스캔 출력물 6장 명단 포함 이렇게 가지고 제시가 됐어요. 26장? 아니, 예. 증인. 혹시 요 정보위 가기 전에 네. 가서 이제 그 결국은 그 계엄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테니까 네네. 그거 관련해서 본인이 가서 그 보고할 내용을 네. 지금 메모로 정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차 안에서. 그때 혹시 어떤 메모지에 몇 장 분량으로 예. 그거 정리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첫 번째는 그 통상 그 차에 보면 그 차 뒤에 이제 메모 같은 게 좀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메모지가 있어서
혹시 전화를 받거나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메모지가 있어서 그 메모지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차 목의 안에서 크기가 A4보다는 작죠. A4보다 작은, A4 한 절반 정도 A4보다 돼요? 작은, 이 정도는 돼요?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아, 그럼 A4 용지 한 3분의 1 정도 예. 되는 예. 메모지에 그런 메모지가 돼 있는 데다 메모를 했는데, 지금 몇 장인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메모를 했고 그 제가 메모가 그럼- 있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한번 계속 물어볼게요. 거기 신문상 나온 네, 건데 혹시 증인이 기억하실지 모르니까 네. 그 같은 재판에서 그 6장짜리 메모에서 5장은 이제 증인이 정보위에 가기 전에 정리했다는 거고 네. 마지막 한 장은 12월 11일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간대별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억이 아마 나세요? 12월 11일 날 마지막 한 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입니까? 예, 그 김용현 사건에서 아마 제출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사건에서는 제출이 안 됐는데. 제가 뭐 그 사건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고 담당 검사에게는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몇 장인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메모를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렇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증인이 보고한 거나 예. 그 이후에 수사기관 등에서 보고한 거나 뭐 동일한 취지로 이렇게 진술이 되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제가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단히 노트 테이킹한 거를 근거로 했으니까 동일할 수도 있겠죠. 증거기록 1 목록 9번 메모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저 컬러 프린터로 안 돼 있어가지고 컬러 프린터를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메모 사진이 2024년 12월 15일 날 국수본에 조사에서 제출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죠? 네. 혹시 12월 10일 날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동일한 메모 사진을 제출했습니까? 이 사진하고요. 예, 약간 다를 겁니다.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 사진, 그러니까 공수처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경찰 조사인데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4명, 16명 중에 16명이 아마 지워진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양정철이나 이렇게 추가로 그 검사가 그럼 14명입니까? 16명입니까? 14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12명의 명단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의 명단을 추가로 가필해 놓은 메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추가 가필이 이루어진 거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수본에 제출되어 있는 이 메모 사진은 증인이 국수본에 아마 이메일로 미리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국수본에 있는 메모는 검찰에 제출했을 때 가필한 메모가 아니고 사전에 제가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있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수본이 나중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검찰보다 12월 근데 10일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수본이 나중에 나중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보냈던 이메일로 보냈던 그 메모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추가로 가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제가 그 전에 이미 사진으로 찍어놨던 메모가 보내졌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14명, 16명이 없는 메모가 검찰에서는 제출이 됐고, 그렇죠. 거기다 예. 16명이 지워져 있는. 그러면 이제 검찰 이후에 그거는 이제 기재를 했다는 얘기네요. 검찰 조사 이후에 14명, 16명은 아니, 검찰 조사할 때. 할 때. 예. 아, 그리고 국수본이 검찰보다 나중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나중인데 왜 저렇게 돼 있냐는 게, 저거는 검찰 조사보다 훨씬 이전에 제가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있던 사진 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혹시 그러면 12월 11일 날 검찰 조사 이제 메모는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네. 그 검찰에서 그 이 메모 사진을 제출한 경위는 어때요? 그리고 국수본에 제출한 경위는 어때요? 그걸 각각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제출한 경위. 예, 예. 그 각자의 수사관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한 겁니다. 지금 요 국수본에서 제출한 거 보면 배경이 이제 좀 매트리스 같은 거에 찍은 맞습니다.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집에서 찍은 겁니다. 집에서 찍은 거고, 집에서 이미 찍어서 제 핸드폰에 이미지로 갖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증인은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네.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예, 그 전에 있었잖아요. 찍은 겁니다. 그 전에 찍은 거예요? 네. 그럼 입원하기 전에? 네, 입원하기 전에.
그러면 그 국수본에 메일로는 언제 보냈어요, 그거를? 그럼 국수본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보냈습니다. 아, 바로. 예.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제출했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메모를 제출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다른 메모를 제출한 거죠. 그리고 여기 배경도 보면 매트리스 예. 배경이 아닐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서에, 검찰에서 제출한 거하고 국수본의 메모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서에 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제가 괄호안에 있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1차장 집무실에서 명단을 다시 기재한 메모를 주기에 검사가 이미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현재로서는 이미 제출이 힘들다고 해서 증인이 동의를 얻고 위 메모를 사진 촬영해서 별도 수사복으로 편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바로 경찰 특수본에서 온다고 그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다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조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요 다음번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검찰에서도 원본 아니더라도 디지털로 이렇게 사진 촬영해도 충분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케이 했습니다. 검사도. 그리고 이제 국수본에서는 메모를 이미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까 네. 증인이 메모를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굳이 실물을 또 제출할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래서 수사관이 이메일로 이미 제출한 메모 사진을 출력해서 조서 말미에 편칠했다 이렇게 돼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검사님도 사진 그냥 찍어 가시던데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냥 좀 자기들도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막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 수집 포탈 글로 그냥 보내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40이랑 메모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건 왜 그래요? 뭐 필요했었나요? 이 메모 원본을 증인이 꼭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혹시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이제 아까 12월 9일부터 네. 12월 17일까지 입원해 있었다고 했는데 수사관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메모 원본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국수본에 이메일로 제출했던 거는 이미 집에서 촬영했던 거를 네. 사진으로 휴대전화나 뭐 이런 데 가지고 있던 거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 병원은 저걸 가지고 입원한 건 아니고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계속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아마 집에 있었던 저 내용을 집사람이 갖다 준 것 같습니다. 42양 물어보겠습니다. 그 메모 사진을 제출하면서 증인이 여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적은 최초 메모지 아까 그다음에 또 보좌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정서했다는 2장짜리 메모지 또 보좌관으로 하여금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해보라고 한 소위 복귀 메모 중에 그게 복귀 메모란 건 상세히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안 밝힌 이유는 굳이 뭐 안 물어봐서 그러면 안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어떤 뭐로? 그러니까 메모가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하는 걸 그 네. 메모의 변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그건 뭐 수차 얘기했습니다. 예? 수차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초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11일 검찰 조사하고 12월 그때는 뭐 그런 내용까지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몇 시간씩 꼼꼼하게 묻는 게 아니고 개괄적인 부분에 있어서였던 조서 작성 정도만 하고 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묻는 것만 답변했던 겁니다. 44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위 브리핑에서도 그 3차 메모 네. 그 사진 또는 원본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김병기 의원 브리핑에 보면 제가 맞지? 그때 그 명단을 부를 때 저 메모를 보고 불러드렸는데 예. 그분들이 저 메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그분들은 벌써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그런지 저 메모에 대해서 뭐 달라 안 달라 아니면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증인 그러면 정보에 가실 때 요 3차 메모를 갖고 있었어요. 들고 가셨고 예,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 가시는 그러니까 그 정보에 가는 도중에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해서 예, 메모도 메모로 있었고. 정리를 하셨고 예. 증인 근데 그날 오전에 왜 그 이인식 대신해서 차담회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그 휘하에 있는 간부들에게 쭉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혹시 본인 뭐 그때 있었던 저거 들고 왔습니다. 정리해서 메모가 있었어요? 예, 저거 들고 왔습니다. 아 그때도 그러면 그때 저 명단 적어놨던 3차 메모 예. 저것만 들고 네. 그때 있었던 일들은 뭐 그 여인 네네. 전화하고 이런 거는 기억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예. 그 명단 관련해서는 저걸 보고 이러이러한 명단이 내가 들었다라는 취지로 저 명단을 보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메모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네. 거예요. 그럼 예. 차담회에서 들고 계셨던 메모는 저게 하나가 네. 유일하네요. 맞습니다. 예, 4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5항 가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방금 얘기했는데 그때 정보위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성권 의원이 그거 홍 차장의 말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증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호처 비화폰 화면과 개인폰의 여인과의 통화 내역을 화면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성권, 김병기가 각자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했다. 맞죠? 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조금 더 그 경위를 좀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메모에 가져간 것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했고, 아까 그 메모라고 하는 건 5장짜리 메모를 네.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메모도 있다 했는데, 이런 메모가 이제 증인이 얘기하는 3차 그 메모인 것 같아요. 그 메모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 이렇게. 아, 메모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네. 그냥 뭐 그 명단을 보고 그냥 즉 명단을 보고 명단을 저 명단을 보고 예. 뭐 이렇게 뭐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이렇게 그걸 이런 보고 명단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 이런 명단 이런 메모도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까지 뭐 이게 뭐 이런 게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고요.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5장짜리 메모에도 보면 명단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수사 기록에는 제출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네. 거기서 말하는 명단 포함은 그럼 어떤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명단 포함은 저 명단이겠죠. 저 명단을 그대로 다 적으신 거예요?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미 저렇게 있었는데 그 명단 포함? 아니 근데 3차 복귀 메모도 있고 명단을 적어놓은 거 그것도 있고 네. 증인이 정리해간 5장짜리 메모지가 있단 그 말이에요. 5장짜리 메모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근데 명단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는데 한번 그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혹시 46강 혹시 메모 사진이나 원본을 박선원 의원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언제 어떤 경위로 제공했어요? 날짜는 이미 제가 한번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였는데 입원하면 언제 날짜가? 아마 11일 전후일 것 같습니다. 11일 전후. 네, 그 제가 이미 벌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물어보시니까 예.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카톡으로 박 의원이 당일날 제가 12월 6일 정보위에서 브리핑할 때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 관련된 메모를 좀 관련된 좀 자료를 좀 보내달라라고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러면 12월 6일 날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 원래 정보위 간사잖아요. 예, 야당 근데 측에. 원래 그때 이제 이천 특전사에 김병주 의원하고 항의하러. 같이 항의 방문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대참을 한 거예요. 대참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고 박선원 의원이 예, 연락이 증인한테 온 연락을 해서 예, 내가 정보위 의혹에 빠졌으니까 나한테 재차 한 번 더 자료를 좀 설명을 달라. 해달라. 예. 그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거 메모를 보내준 겁니다. 메모만 보내주신 거예요? 예. 설명은 안 하고? 이미 관련된 설명 같은 경우는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하고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필요가 없었고요. 예, 48항까지 됐습니다. 49항 물어보겠습니다. 박선호는 12월 11일 날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 메모 사진인 것 같아요. 원본을 주시지는 않았죠, 네, 박선. 원본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한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예, 아까 카톡으로 보낸 그 내용인 것 예. 같습니다. 그 보도에 나오는데 맞나요, 그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메모 사진이 그러면 박선원에 의해서 그렇게 본회의에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이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나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뭐 아마 국회에서 공개가 됐으면 언론에서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언론까지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50항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박선원 의원이 메모가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부터 듣고 그 메모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재차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증인이 그냥 메모지를 줬다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어떤 워딩이었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뭐 본인이 정보위 간사인데 당시 12월 6일 정보위 브리핑에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으니 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내용도 어디 카카오톡에 증거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박선원 뭐 만약에 증인이 그냥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메모지만 던져줬다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 요즘에도 그 유튜브 보면 금방 나오는데 김병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브리프했던 걸 자세히 얘기했던 내용들이 영상으로 숱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선원 근데 의원은 추가로 뭐 물어보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박선원 의원은 그 메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중요성을 인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월 11일 날 본회의 긴급혈안 질의에서 그 메모 사진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정보위원들은 뭐 다들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메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달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심이랑 물어보겠습니다. 무심이랑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보에 갈 때 1, 2차 메모가 없었던 건 확실하죠? 네. 혹시 이게 3차 메모를 얘기를 하려면 이게 증인이 받아 적은 메모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보좌관한테 정서하라고 시킨 메모도 아니잖아요. 정서라고 시킨 메모잖아요. 이름을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1, 2차 메모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1차 메모는 없. 예, 복귀 메모만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차 메모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하라고 시킨 메모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에 이제 의존해서 복귀하라고 한 메모잖아요. 네. 그 작성 경위를 설명하자니 매우 복잡하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메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정보위에서. 아니 그거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명단을 일일이 한 명씩 다 부르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언제까지 6시까지 신문할 거면 하나는 더 물어보시죠. 증인 살짝 넘어까지 해야 네, 증인의 의미 해석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53항. 증인은 대통령 통화하고 여인형 통화를 연결해 보니까 비로소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우라는 게 정치인 등 체포를 도우라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2월 4일 헌재 증언에서 증인은 대통령의 통화만으로는 방첩사가 군대 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해서 큰 거 하나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추정했죠. 또 12월 10일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담화문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해서 반국가 세력을 전부 잡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렇게도 진술을 하셨죠. 네. 자, 증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피고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말한 반국가 세력을 앞으로 잡아들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얘기만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56항. 그런데 증인은 여인과 통화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이제 대상이 결국은 정치인 등인 것을 깨닫고는 미친 엑소로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끝에 가서는 이제 메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 한 2명 하셨어요? 정도는 예. 예
그렇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은 결국은 여인형하고 대통령 통화를 연결해가지고 대통령의 의도가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는데 국정원이 도와주라. 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목적어가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냥 네.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취지는 반국가 세력을 잡아들이라고 한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의도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통화할 때 대통령이 방첩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니까 14명의 체포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 그건 이제 증인이 네. 여인영과의 통화를 네.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네, 하기 그렇게 때문에 해석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증인한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 혹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뭐 이렇게 막 그 이제 그 57항의 후반부도 아예 물어보겠습니다. 12월 6일 증인도 정보위 가기 직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오보라고 피고인에게 그 말한 내용을 갖고 대통령이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체포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대통령의 저 발언만 가지고는 증인이 그 오보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계속 그렇게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뭐 정치인을 싹 다 정리해 이런 자 통화만 받은 건데 그거를 이제 연영 통화에 연결해 가지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데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증인이 해석을 한 건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의 뜻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 같은 것을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인영과의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뭐 대통령이 증인에게 지시도 했으니까 대통령께 다시 엿줍는다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라도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사실대로 대통령으로부터는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으로부터는 이러이러한 위치 파악 협조를 요청받았다면서 보다 더 확실한 지시를 구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게 예. 59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여인영으로부터 첩보자 명단과 위치 파악에 협조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미친 액수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였다는 건데 만약 이게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대통령 지시니까 이를 따를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대통령 지시가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생각이었어요? 국정원장께 보고 드린 이후에 저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하기 전이라도 그 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따를 생각이 없었다. 네.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따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증인은 그 왜 보좌관에게 네. 인터넷으로 명단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서 정서해보라고 그렇게 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그날 정서시킬 때마다 근데 12월 3일 밤에 이제 예. 이 두 장짜리 정서 메모. 물론 하겠다는 의지로 메모의 명단을 적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당시 비상계엄의 위급한 상황에 방첩사에서 14명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을 체포하겠다는 명단이니까 그 배경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었는지를 알고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갖고 있으려고 그랬었습니다. 배경이 확인될 때까지요? 네. 그러면 배경이 언제까지 확인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왜 방첩사가 14명의 그 명단을
그 체포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그 관련된 사항은 기억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요거 내용은 조금 좀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방첩사에서 12월 3일 밤에 체포하려던 14명의 명단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이모 보좌관 그 이제 정서하고 복귀 메모를 작성했다는 이모 보좌관 얘기는 네. 2장짜리를 정리시킨 취지가 네. 자기는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걸로 알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장님께도 만약에 국정원장님이 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묻고 뭔가 상의하고 뭐 나름대로 제 얘기를 들으시려고 했으면 그 관련된 사항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메모까지는 뭐 국정원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배경이 뭔가 알려질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정서 메모를 뭐 시켰다고 했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비장겸이 해제된 다음에 이제 보좌관들로 복귀 메모 3차 복귀 메모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되긴 했지만 하여튼 그날 밤 방첩사에서 14명을 체포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는 변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2차 메모가 있는데 왜 굳이 3차 메모 복귀 메모를 왜 보좌관한테? 2차 메모가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다음에 1차 메모가 그 당시에 폐기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차 메모도 있고 2차 메모도 있는데 이거면 충분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근데 그게 참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있으면 되지 왜 보좌관한테 이거 써 저거 써. 아니 그냥 당시 제가 그냥 보좌관한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구미에 맞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시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3차 복귀 메모를 만들라고 지시할 때는 증인이 2차 그 2장짜리 정서한 메모 네.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지고 있는데 왜 아니 내용이 좀 글쎄 사람의 행동이 모든 행동이 다 100% 이유가 있고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냥 2차 메모가 물론 안경을 끄고 돋보기를 보고 하면은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빽빽하게 쓴 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눈도 아프는 그런 식의 메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좀 다시 써봐라고 그냥 뭐 크게 이유나 배경 없이 그냥 보좌관한테 지시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2차 메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복귀를 하라고 할 때 그 메모를 던져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보좌관이 한 10명, 열몇 명 정도의 이름 정도 같은 경우 그냥 쭉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보좌관이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제가 그거 보고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냥 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보좌관이 그런 날 없이 그냥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2항은 그 1차 메모를 23시 06분경에 이제 여인영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좌관한테 2장짜리 정서 메모를 시킨 게 시간이 대략 어느 23시 06분에 받아 적어서 제가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 전이니까 23시 06분에서 23시 30분 사이인 그 것 사이에 같습니다. 정리시켰다. 63항. 아마 이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3차 복귀 메모가 12월 4일 16시 00경 이후가 맞습니까? 3차 복귀 메모를 시킨 게? 뭐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이제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보라고 건의한 시점도 16시 00경으로 나와요. 조수상으로. 그래서 그 선후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증인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저희가 따져볼 저는 텐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때요? 그러니까 복귀 메모가 앞선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한 게 앞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증인 그때 아마
이 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사실관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을 때 네, 그때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대면으로 가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면하러 가실 때 혹시 요 3차 메모, 네. 이 지금 3차 복귀 메모라고 하는 거를 예. 들고 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들고 갔습니다. 그때는 안 들고 왜냐하면 가신 것 같아요?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 이후에는 그 계엄 관련된 얘기를 뭐 12월 3일 날 밤에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 이 변호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요 건의 시점, 그 야당 대표하고 통화해보라고 했던 건의 시점에 3차 복귀 메모가 작성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작성되는지 그건 지금 증인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신 건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예, 60사항은 뭐 이제 증인이 아마 수차 반복 질문을 받았을 거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형으로부터 체포나 검거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게 확실해요. 네. 65항. 또 1조, 2조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실의 감금 조사, 검거를 요청, 유치 추적과 함께 그런 말도 들은 게 확실해요. 네. 근데 65항 그 두 번째 문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인이 그 여인형과 통화할 당시에는 여인형은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이 세 사람을 먼저 잡으라는 지시를 김용현으로부터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여인형으로부터 축차검거라고 하는 말을 뭐 들었다 그러면 처음에 여인형이는 김용현으로부터 아까 그 검사님이 제시하신 그 여인형 그 휴대전화 메모에 나와 있는 그 14명인가 명단 그거를 아마 이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받았고 뭐 순차적으로 검거한다 그런 개념을 생각할 타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그냥 들은 대로 적은 겁니다. 들은 대로 적은 예, 거예요. 들은 대로 적은 겁니다. 배경 같은 건 제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6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도 평소에 축차라는 용어 쓰세요? 축차. 군대에서는 축차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본인도 군 출신이라 그런 용어를 자주 쓰신다는 거죠? 뭐 제가 굳이 쓰지 않지만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본인이 혹시 평소에도 그 축차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지 정보기관에서는 축차라고 하는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예, 군대에서 쓰는 용어고 용어. 본인도 뭐 군대 관련해서 축차라는 말이 들어오면 무슨 뜻인지는 쉽게 이해하지만 네. 평소에 말을 할 때 본인이 축차라는 용어를 쓰시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네. 67항 물어보겠습니다. 방첩사는 그 후에 체포저든 뭐든 인력 요청을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만 하고 국정원에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맞죠? 모릅니다. 아, 모른다? 물론 나중에 언론이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 나중에라도 그러면. 나중에는 뭐 언론에 발표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는 그런 요청하지 않은 거는 예. 나중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여인형 말 맞다나 증인에게는 위치 파악, 위치 추적 정도만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체포조든 뭐든 인력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요청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체포한다든가 아니면 뭐 1, 2차 축차 검거라든가 감금 조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더더기 말을 굳이 증인한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인형이? 글쎄 그 전에는 뭔가 보안을 유지하거나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와 통화했다 너희들을 도와주라고 해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굳이 해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한 내용까지도 다 저한테 설명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부위가 도와주라고 했나 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명단을 불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증인 얘기하면 그 당시에 여인형은 명단이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심지어 증인조차도 경계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 몇 번 전화해도 뭐
대꾸를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증인이 나 대통령으로부터 부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지원해 주래. 그걸 덜렁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뭐 위치 추적을 부탁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감금 조사라든지 체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68항은 어쨌거나 그 당시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인과 대통령 또 증인과 여인영의 각 인자 통화 내용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증인의 그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네. 뭐 그 외 다른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아, 69항. 요거는 아까 주신문에서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증거목록 3 목록 207, 또 증거목록 3 208번 기사 제시합니다. 그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윤건영이 이제 계엄 때 국정원 직원 30% 재출근 내란 관여 의심 기사, 또 한겨레는 윤건영 국정원 계엄 직후 계엄사 압수배 80명 인력 파견 검토 기사, 이런 건데요. 내용이 아마 특검 조사에서도 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도를 보고 처음 한다는 거죠? 네? 보도를 보고 처음 한다는 거죠? 네. 국정원이 70반 국정원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인력과 관련해서 방첩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거나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건 확실하죠?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섭 진술에 과론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우섭 진술에 의하면 증인도 죄송합니다. 이 보좌관 진술에 의하면 증인도 12월 4일 공안시 07분경에 국회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공안시 30분경에 그 이 보좌관에게 나 들어가 잘난다라고 하면서 퇴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었고 할 일도 없어서 퇴근한 거 아닌가요? 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예. 끊어서 진행할까요? 이게 복귀 메모까지만은 한번 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연결이 돼서요. 그러실까요? 네, 나머지 편하게 물어보시죠. 예, 그럼 빨리 물어보고 다음 재판이 아마 이제 정무직 회의, 정무직 회의하고 독대 보고가 중요하니까 그건 다음 기일에 하고요. 예, 예. 복귀 메모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메모 원본 다시 그 메모 그거 좀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뭐 71항은 계속 증인은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헌재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뭐 여인영이 이제 통화하면서 증인이 자필로 썼다고 하는 1차 메모가 있고 또 국정원 정무직 회의 직전에 증인의 지시로 보좌관이 1차를 토대로 이제 정서한 2장짜리 메모 그 2차 메모가 있고 또 12월 4일 오후 4시경에 보좌관들과 기록에 의존해서 2차를 다시 작성해보라 해서 작성한 메모에다가 증인이 가필한 메모 이렇게 3차 메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차 그 메모에 증인이 2024년 12월 11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4명의 동그라미 또 16명의 삭선을 그어서 2차 가필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양정철 조혜주를 추가 기재 그러니까 3차 가필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3차 가필은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가 때거나 아니면 그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맞죠? 검찰 조사 때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메모는 이제 3차 가필하기 전에 메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회주 이제 양정 처리가 없으니까. 네. 이게 아까 72항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검사님이 헌재에서 했을 때 이제 증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하는 그 갈김체 그 메모를 보셨잖아요.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증인이 혹시 한번 필체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평수 필체? 예. 종이랑 펜을 좀 주실까요? 여기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메모해 보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증인이 가필했다고 하는 거 네. 1, 2차 축차 검거 1차, 2차 축차 검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별표된 게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방첩사 구금시설 아니야 그 아니고 그 메모가 어딨지? 그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 메모는 저희한테 제출하시고요. 예,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인 신문 조서 뒤에다가 예. 제출할게요. 네. 증인 그리고 그 처음에 받았던 메모 있잖아요. 그 명단 막 본인이 날렸었다는 거. 그거는 요거보다 더 날려 쓰는 글씨로 그러니까 더 빠른 글씨로 아마 쓴 그랬을 거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필기체나 기본적인 글자 모양은 이것과 비슷한 필체로 쓰신 대부분 거죠. 그렇게 다르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하시죠. 예. 72항은 뭐 어쨌거나 1차 메모는 그 정서 메모를 받은 다음에 바로 폐기하신 거예요. 언제 폐기하신 거예요? 네. 1차 메모는 2차 정서 메모를 예. 받은 다음에 바로 폐기하신 거예요? 봐도 그다음에 74항은 뭐 헌재에서 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복귀 메모를 받은 다음에 2장짜리 정서 메모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폐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아까 이제 2차 메모는 복귀 메모를 받은 다음에 폐기했다고 하니까 복귀 메모를 만들라고 그럴 때는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왜 보여주면서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은 거는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예. 물어보셨는데요. 예. 제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고 예. 그냥 어차피 2차 메모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까지 썼으니까 그냥 이름만 좀 적어봐 라고 예.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의미 없이 얘기했던 것 같고 예. 혹시 보좌관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그 2차 메모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아마 줬을 텐데 보좌관이 특별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하지만 뭐 당신은 명단을 알고 명단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신경 써서 생각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아까 이 보좌관 얘기에 의하면 1, 2, 3차 가필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네? 1, 2, 3차 증인이 가필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예, 그렇게 얘기를 모르죠. 해요. 예, 본인은 그냥 명단만 예. 적었으니까요. 그 1차 가필, 2차 가필은 언제쯤에 하신 거예요? 아까 2차 가필 14, 16명은 1차는 1차 가필 처음 시킨 거는 23시 06분에 여사령관한테 받은 다음에 23시 30분 정무직 회의 가기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변호사님 물어보신 건 저 3차 메모 있잖아요. 복귀 메모. 최종 정리된 복귀 메모에 네. 본인이 가필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여러 번 했어요. 그 1차, 2차 가필을 언제 하셨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첩사 축차나 이런 것들은 3차 메모를 받자마자 그 명단은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됐어. 왜냐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또 뭘 해보더라고 그러기 좀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내가 좀 생각했던 거 기억해야겠다 싶어서 1차, 2차 축차, 뭐 위치 추적, 그 관련된 밑에 있는 내용들 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검찰 조사 받으면서 14, 16명의 체크가 돼 있는 거 하고 조혜주, 양정철의 명단을 추가로 넣은 건 아마 그때
그 추가로 가필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가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75항. 그 메모 사진에서 이제 보좌관이 쓴 거는 파란색, 그리고 증인이 가필한 거는 검정색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76항은 두 번째 문장을 모르겠습니다. 메모 사진에서 보면 이재명, 그 메모 그거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또 괄호해가지고 전 헌법재판관 삭선하고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그 전 선관위원장 이제 밑줄을 쳤고요. 그게 2명. 또 김명수의 밑줄을 쳤고 김민우 민노총 위원장, 권순일 이 부분만 보좌관이 쓴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름에 이제 동그라미 친 거, 네, 또 딴지일보 옆에 김어준이라고 쓴 거, 네, 또 조국이라고 쓴 거, 네, 또 김민우 옆에 잉자 붙여가지고 김민우로 고친 거, 네, 또 왼쪽 권순일을 삭선으로 그은 거, 네, 또 이제 괄호해가지고 뭐 전헌법재판관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아래 권순일 이름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한 거, 네, 그런 거는 증인이 가필한 건가요? 네. 그 왼쪽 권순일을 삭선으로 그은 건 보좌관이 복귀 메모를 작성할 때 증인 그 이미 이제 왼쪽에 정치인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는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 그 권순일 이름을 이렇게 삭선으로 그었다는데 증인하고 지금 진술하고 좀 달라요. 그건 어떤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 증인은 저 권순일을 2번 썼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권순일을 지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요? 그 메모지에 보면 네. 예, 권순일이 2번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증인, 저 왼쪽 하단에 있는 권순이라는 아, 이름이 예, 삭선돼 예. 있죠? 예, 예, 예. 그걸 혹시 증인이 지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보좌관이 작성해서 줄 때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니까 증인 지금 그 부분 기억 안 나시죠? 예, 저거 저는 누가 까만색 지웠는지. 볼펜으로만 썼기 때문에 까만색이면 제가 한 거고 파란색이면은 보좌관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네. 검정색으로도 볼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검정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으면 보좌관 아니면 저네요. 그 부분은 지금 증인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이 잘안 안 납니다. 난다. 예, 예. 그렇게 까만색이면 저고 파란색이면 보좌관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손댄 사람이 없어요. 7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셔가지고 7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80항도 생략하겠습니다. 81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아까도 이제 3차 메모 원본을 가지고 가셨다고 했어요. 정보위에 12월 6일 날 정보위에. 근데 아까 그 가필 메모 사진에 보면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또 민노총 위원장 12명 이렇게 돼 있고 또 14명, 16명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뭐 이런 건 같은데 이제 김명수 전 대법관 또 김민웅 참고로 김민석의 형님인 걸로 안다 이렇게 돼 있고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과 또 한 명의 선관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총위원장 1명 등이라고 해서 김명수 전 대법관 또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원 등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총 인원도 뭐 13명 또 14명 이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위 보고할 때 3차 메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체포자 명단을 보고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만약에 제가 정보위를 간 이후에 사무실에 복귀를 했나요? 안 했죠.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해임돼서 보안 조치하고 그 다음에 본청사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럼 만약에 그날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저 메모는 제 직무실에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아니죠. 그렇죠. 직무실에 또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네. 직무실에다 안 놔두고 증인이 소지하고 가지고 다닐 수도 그럼 있는 제가 거 아니에요? 보기엔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에 들어갈 때. 제가 왜냐면 그
정보위 참석 이후에 본청에 복귀하자는 상태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 자료가 사무실에 있었을 것이고 그럼 제가 갖고 있을 지금 현재 그게 갖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더구나 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사항으로 등등했으면 제가 저 메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정보에서 제가 그거를 뭐 일일이 보여주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 물어보신 기본 취지는 네, 그러니까 저 명단에 있는 이름과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에서 증인의 보고를 듣고 브리핑한 내용이 네. 내용 중에 네. 일부 차이가 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그 선관위원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이외에 또 한 명의 선관위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저 메모에 직접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 차이가 왜 나는 건지 혹시 증인이 예, 그 정보위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네. 저 3차 메모 없이 네. 그냥 뭐 구두로 진술하시면서 좀 전달이 잘못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증인이 그 당시에 정보위에 가서 말씀하실 때 이 네. 명단을 얘기할 때 네. 이 3차 메모를 보고 말씀하셨던 건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제가 언론에다가 발표하거나 제가 브리핑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를 그분이 듣고 그분이 메모한 걸 가지고 다시 나가서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또 한 명의 선관위원 저 부분은 저 밑에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 선관위원장 밑에 2명. 그 부분 관련되어서 사실은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게 그 가로 안에 있는 전 선거위원장까지 돼 있는 저 두 줄짜리 가로가는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 밑에 2명은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이 화면상으로 정확히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게 다 그 이보좌관이 작성했다고. 예, 얘기를 그러니까 예. 이름은 다 파란색으로 작성한 건 다 보좌관이 작성한 겁니다. 2명까지도 파란색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애당초 이 보좌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걸 기준으로 가서 보고를 하시고 네. 그거를 그 정보위 끝나고 나서 보고를 그러니까 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할 때도 그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근데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원 또 한 명의 선관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그렇다 그러면 무슨 13명, 말씀인지 14명까지 아는데 하고. 요 세 보시면 여기 명단도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12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2명이었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죠. 전 선관위원장 2명은 해상부에서 권순을 했는데 전 선관위원 중에 한 명은 권순이고 여기 이병기 의원이 설명했다고 하는 권순일 전 선관위원 또 한 명 선관위원 이분이 전 선관위원 2명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증인이 만약에 메모를 보고 증인이 정확하게 명단을 불러줬다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게 보고 그 브리핑에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 당시에 정말 3차 복귀 메모를 가지고 간 게 맞는지 심지어는 3차 복귀 메모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게 맞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82양)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수본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증인이 12월 10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권순일 선관위원장이랑 선관위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조혜주 양정철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수본에 12월 15일 날 그렇게 진술한 거 맞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 네. 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증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국수본에서 얘기를 했냐면 명단에 관해서 이렇게 쭉 진짜 문답을 하면서 내가 검찰에서는 권순일 선거위원장이랑 선관위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진술했고 또 조혜주 양정철은 모른다 이렇게 진술했다. 그러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조혜주 양정철은 생각이 안 났었었다. 나중에 기억이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국수본에서요? 한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검찰 조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12월 11일 날 그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조혜주, 또 김민웅, 김민석 형,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는 아무튼 노조위원장 이렇게 해서 조혜주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 12월 11일 날 검찰 조사에서는. 근데 국수본에서는 왜 조혜주 양정철은 모른다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왜 진술을 하셨어요? 착각하신 건가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12월 11일 날 검찰 조사에서는 증인이 조혜주까지도 명단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혜주, 양정철 다 얘기했습니다. 양정철. 그래서 조혜주, 양정철을 합쳐서 14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12월 10일 날 국수본에 가서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전에 두 사람은 기억이 안 났었다, 몰랐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을 본 장관님이 물어보신 취지는 네. 본인이 12월 11일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네. 조서에 보면 조혜주란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12월 15일 날 국수본 가서 조사를 받으실 때 네,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혜주, 양정철은 지금 진술하신 걸 취지로 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미처 진술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 기재가 돼 있나 봐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 저기 이미 이 메모 말고 다음번 메모에는 조혜주, 양정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질문지에 지금 그 12월 11일자 검찰 조사에 이런 취지로 기재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응 조서 찾아보면 그 내용이 지금 대응이 안 되는데 제시 좀 해주시면 1836면 확인해 보시나요? 별책 사권 증거 기록일 별책 사권 1830. 별책 사권 제가 이걸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나중에 변호사님 검사님 찾아보실 동안 다음 네, 질문 이어- 84망. 자, 3차 메모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 보좌관은 2차 메모를 작성할 때는 이재명 무죄판사 김동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3차 메모 그 복귀 메모를 작성했던 이 보좌관 얘기에 의하면 2차 2장짜리 정서 메모를 할 때 이재명 무죄판사 김동연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차 메모는 안 적혀 있죠. 가필도 안 돼 있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3차 메모는 없잖아요. 예, 그 외에도 증인은 김동연은 한 번도 이렇게 언급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증인이 그 복귀 메모를 받고 2장짜리 2차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복귀 메모를 딱 받았을 때 2차 메모하고 딱 대조해 보면 네. 2차 메모는 김동연 판사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왜 가필을 안 하셨어요? 잘 모르겠네요. 어? 잘 질문의 모르겠습니다. 취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질문의 취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이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까? 2차 메모에 들어가 있었다고? 아니 이 보좌관은 2장짜리 메모를 네. 7명 정치인 비정치인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정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은 김동연 판사는 그 당시에 복귀 메모에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빼뜨렸는데 네. 2차 메모는 증인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네. 근데 김동연 판사도 자기가 이제 정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현재로서는 2차 메모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좌관이 오전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저 3차 메모 작성할 때는 본인이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네, 나중에 그 무죄했던 판사 그걸 본인이 이제 그 신상 명세를 이제 처음에 2차 메모할 때 상세히 적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이 김동연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이재명 무죄 판사도 본인이 서치를 해서 기재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건 본인이 누락했었다라는 거를 좀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 진술에 비춰보면 2차 메모에는 이 무죄 판사 김동연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증인이 아까 말씀하실 때 1차 메모를 그러니까 저 3차 메모를 보고 본인이 2차 메모하고 봐서
좀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가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혹시 그때 왜 이 명단에서 이걸 빠뜨렸는지를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지적해서 물어보시는 뭐 지적하신 거거든요. 건데 뭐 관련된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한 14명 정도 되는 명단이니까 빠뜨린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이제는 뭐 2차 메모가 없으니까 혹시 2차 메모가 그 당시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는데 복귀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2차 메모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 뭐 있다 그러면 아니 2차 금방 메모,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2차 메모를 보좌관이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썼는데 예. 증인이 복귀 메모를 시킬 때는 2차 메모를 안 주고 시켰잖아요. 가지고 있는데도 아까 불구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복귀 메모를 받았어요. 그럼 명단이 맞는지 대조해 볼 거 아니에요. 2차 메모하고 증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빠진 거 금방 알잖아요. 거기는 14명이 정리돼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7명. 근데 이 메모, 복귀 메모 보면 14명이 안 나오잖아요. 조혜주, 양정철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11일 날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가지고 다시 가피할 게 아니라 네. 그 자리에서 복귀 메모를 받자마자 가피를 증인이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또 그렇게 꼼꼼하게 챙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84억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영 이제 아까 그 휴대전화 메모에 보면 명단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천, 조혜주 이렇게 14명 명단이 나와요. 근데 증인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이하경, 양경수, 최재형, 양정천 이런 사람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만약에 여인영이가 증인한테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그러면 뭐 이 사람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걸 보여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가 뭐 칠판에 적어놨다거나 아니면 메모지를 보고 자기도 전달했다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증인은 그 흘림체로 이제 메모를 적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아침에 오전에 이 보좌관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명 이름은 흘림체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메모지에 동그라미로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6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마치 명단이 16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하경, 양경수, 최재형, 양정천, 조혜주 이런 사람들은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그거는 증인이 한 번도 왜 언급을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명단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16명을 다 채우지 않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증인이 나중에라도 뭐 복귀 메모할 때는 뭐 이제 요 정도 생각났지만 나중에 조혜주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중에도 안 나고 나중에라도 기억이 안 근데 그런 명단을 그러면 불러줬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증인이 받아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생각이 안 났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게? 대부분의 명단이 다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적혀 아니, 있다? 지금 저기 다 뭐 약간 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다르다는 조지호가 건데. 부른 명단 뭐 네. 조금씩 달라요. 예, 다 다른데 근데 그 명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저도 잘 그 다 모르겠어요. 여인영으로부터 나왔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인영이가 자기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명단을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자기 내키는 대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여인영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을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지시받은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명단을 메모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서에도 보면 그 당시에 여인영이 뭐 칠판에 적어놨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증인한테도 불러줬을 거고 네. 또 조지호한테도 불러줬을 거고 네. 뭐 다 그럴 텐데 왜 명단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예, 그 이유는 잘 모르죠. 모른다. 뭐 조지호 경찰청장도 뭘 잘못 적었는지 하여튼 뭐 자, 다 그럼 다르다는 85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영의 그 휴대전화 명단에 보면 총 숫자가 14명이에요. 14명 넘어가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나중에 16명도 막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16명이라고 한 적은 없고 혹시 한두 명을 더 불러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16명으로 적어놨다가 16명을 지우고 14명일 거야 라고 했는데 저도 메모를 정신없이 적었고 마지막에 부르는 거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안 적었었기 때문에 약간 100%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뭐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14명, 16명 막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막 언론 보도가 막 나오니까 체포자라고 해서 서로 간에 막 기억들이 혼동이 되고 강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예.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보좌관한테 정서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 보좌관이 12월 3일 11시 그러니까 23시 06분하고 23시 30분에 제가 쓴 메모를 보고 정서한 사실은 맞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 보좌관 증언하고 만약에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지금 그 부분을 증인하고 언쟁 하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정리하시죠. 뭐 더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증인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고 오늘 증인 질문은 마무리할게요. 네. 증인 아까 그 2차로 그 이 보좌관이 메모 그 처음에 그 본인이 쓴 메모 보고 정서하고 그날 네. 밤에 12월 3일부터 4일 넘어가는 그 계엄 있던 밤에 네. 그날 본인이 그 이 보좌관에게 이 명단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보좌관한테?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보좌관이 얘기로는 그때 이렇게 좀 업무를 하다가 본인도 조금 이제 기지개나 좀 쉬러 나왔는데 네. 그 차장님 집무실 바로 앞쪽 그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그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니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이 보좌관에게 증인이 이 보좌관에게 이게 체포자 명단이란다 뭐 그런 취지의 언급을 좀 하셨다고 하던데 그거는 기억 안 나세요? 제 증인은? 기억 안 납니다. 하나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제가 12월 6일 날 퇴직 간 다음에 때도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보좌관들하고는 뭐 거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예민한 정보 다 공유하는 사이니까 뭐 그렇게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얘기했다고 하면 뭐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인 지금 12월 6일 날 밤에 늦게 이제 결국은 그 사직을 하시게 돼서 그 관련 인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 나와서 밟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보안폰도 2개 갖고 계신 거 다 반납을 하셨고. 네. 근데 그 공소사실에 나오는 걸 보면 24년 12월 6일, 네. 그러니까 16시 51분, 그러니까 뭐 한 5시, 오후 5시 좀 전에 네. 그 본인 그 경호처에서 받으셨던 비화폰은 로그아웃 됐거든요. 네. 본인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뭐 보안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고 전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안폰의 내부적인 장치가 그렇게 된다는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본인 휴대전 그 보안폰 반환할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그 휴대전화가 그렇게 로그아웃 처리된 건 본인은 예, 전혀 사용하지 모르고 않았기 있었어요?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85번까지 질문하신 걸로 네. 정리하고요. 예. 증인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이 법정으로 다시 나오셔서 오늘 그 마저 못한 부분 좀 다시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변호사님 준비하신 걸로 보면 지금 한 절반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한 오셔서 바라건대 한 2시간 정도만 더 추가로 하시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 생각 염두에 두시고 나오세요. 3월 30일 오후 2시에 뵐게요. 예. 예. 증인은 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변호사님이랑 검사님은 저희 3월 23일 그날 오전 오후에 허담당관 유보안처장 이렇게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고 3월 30일 오전에도 저희 지금 소환돼 있고요. 오후에 오늘 못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마저 마무리하고 요날 시간이 남으면 원래 예정됐던 관련된 증거조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날 한 2시간 정도에서 홍장원 차장 증인신문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2시간 정도는 검사님 측에서 하여간 조사하시고 싶으신 영상 조사, 그러니까 CCTV 영상도 저희 뭐 일부 조사하긴 했는데 하여간 필요한 부분 증거 조사나 서증 조사 여기서 하시고 싶으신 거 준비해 오시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혹시 빨리 되면 변호사님들도 추가적인 서증 조사 하실 부분 네. 그냥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면 검사님 것만 하고 마무리될 수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그렇게 되면 4월 2일 오전 10시 반 그때 변호사님 마저 못하시는 증거조사 포함해서 최후 변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양측에서 혹시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신다고 그랬던가요? 그거 어떻게 의견 주셨었죠? 저는 그동안 의견을 그거보다는 안 드렸었는데 그 지금 피고인에 대한 신문 계획하고 있고 증거 조사 대상 내용 분량을 고려하면 그 지난 기일에 말씀해주신 날짜 중에 4월 6일이나 4월 7일 기일 추가로 지정해 주시면 그날 한꺼번에 저희가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 PPT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일에 이제 말씀 주셨던 날짜가 2개 있는데 4월 6일과 4월 7일 이때 주시면 증거 조사도 양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3월 30일에 될 수 있을지가 약간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러시군요. 예. 그러시면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4월 6일, 7일은 그 사이에 좀 다른 길이 또 오전 오후 다 잡혀서 유지할 수가 없게 됐고요. 4월 8일 오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월 2일 오전 10시 반, 4월 8일 오전 10시 이렇게 해서 2개로 쪼개서 마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간들은 어떠신가요? 가능하신가요? 변호사님들은 혹시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월 30일까지 일정 잡아놓은 거 하고 4월 2일 오전 10시 반, 4월 8일 오전 10시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마저 확보해서 서증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 변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오후에 다른 데 재판이 있긴 한데 오전 10시 반. 10시 반이요? 예. 4월 2일 예. 오전 10시 반. 또 4월 9일 4월 8일 4월 수요일 8일 오전 10시. 오전 10시요. 예. 이게 피고인 신문사항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실지 그거에 따라서 오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4월 2일 날 그럼 4월 2일 하지 말고요. 4월 3일 날 오전 오후 해서 다 마무리하시면 어떠세요? 금요일. 예, 변호사님은 가능하세요? 예, 저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들 혹시 시간 그날 되시나요? 예, 4월 8일은 그럼 기일 없이 4월 3일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4월 그러니까 지금 네. 3월 30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하고 4월 3일 오전 오후를 다 통으로 비워서 그때 증거조사, 서증조사하고 뭐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까지 다 한꺼번에 마치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3월 30일 하고요. 그다음에 4월 3일 금요일 오전 오후 할게요. 그날은 증인 신문은 안 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 서증조사 필요한 부분 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 변론하고 일괄해서 다 진행합니다. 법정은 저희가 거의 서관 311호. 그러니까 다음 3월 23일, 30일 기일은 다 이 법정으로 나오시고요. 4월 3일 기일만 서관 311호에서 진행할게요. 네.